실전 80강 법정지상권 분석 기법 100% 완전 까발리기. 제가 저희 채널에서는 감추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다 완전 까발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실전 80강으로 이제 이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쓴 책에 보면 그림으로 이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이제 카피를 떠가지고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78강, 79강에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댓글이 몇 개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 댓글, 저는 질문을 보면요. 이분들이 제 영상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신다, 이렇게 감을 좀 잡아요. 그런데 그 질문 글을 보니까 그 질문 글 쓰신 분한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질문 내용에서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한테 지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하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근데 그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없으면 법정지상권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단지 건물은 나가야 돼. 철거가 돼야 돼. 철거가 돼야 되는데 지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다?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료를 받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또 다른 질문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초스피드로 해결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임차인을 활용한다. 아니면 또 두 번째,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료 같은 경우는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체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요, 설사 지상 건물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소멸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2기 아니게 2년이니까 너무 길다 이거지. 우리가 월세 주는 개념을 해가지고요. 매달 해가지고 딱딱 2번 하면 2달 만에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뉘앙스가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 297조인데 279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조문을 제가 못 외우는데 그 민법 그 조항에 보게 되면요.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예요. 지상권 설정자는요, 지상권자니까 내 땅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설정하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한테 지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법 조항을 보게 되니까 지상권자가 2년치의 어떤 지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지상권에 대한 말소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기라는 것은 최단 2년입니다. 또 나아가서, 건물에 대한 소위 월세 개념인데, 토지 지료는 연세 개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료를 지급한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오늘은 보니까 이제 법정지상권 완전 까발리기. 이게 오늘로서 만약에 제가 법정지상권 강의를 다 말씀 못 드리면요, 언제입니까? 5월 15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정지상권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바꿔가지고 요 화면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80강이고요. 2023년 5월 12일이네요. 나는 나님 말씀처럼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죠? 불타는 금요일이고요. 잠깐만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홍님 1등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마마까꿍님, 우리 곽충건 회장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윤집님, 감사합니다. 윤집님 카페에다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다음에 또 이강희님, 박황룡님, 류병직님. 제가 볼 땐 박황룡님이 부산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입찰을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행태입니다. 입찰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입찰 많이 들어가시고, 이제 필드, 현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또 감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류병직님, 나는 나님, 네, 감사합니다. 민주지사님, 리키님, 박헌성님, 치토스님, 홍대의님, 한태환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필구님 오셨네요. 알까기 대왕님, 수보련님, 처음 들어오셨네요. 닉네임 조금 낮습니다. 최선행님,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행님 또 이제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아이고, 주여사님 들어오셨네요. 또 부부익선님, 에리카님, 건축주님 나오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어호님, 정재용님, 또 누구신가요? 또, 쿠몬리님, 네. 늦어도 괜찮습니다. 본방송 참여한다는 것이, 본방 사수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고공샘 부동산 TV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네, 일단 이제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제 화면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보시니까 법정이상권 관련된 케이스 분석해가지고요. 나대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네, 됐네요. 여기 나대지 맨땅이잖아요. 맨땅, 그죠? 맨땅인데, 나대지상에 나중에 건물이 신축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에는 이걸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요 땅에는 뭐다? 편의상,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뭐를 설정하였다 하더라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거죠. 이 상태에서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더라. 이 상태에서는 갑이, 이게 토지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이 자기 땅 위에다 자기 명의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신축했어요. 신축했는데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한 상태에서 뭐 등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등기를 했어도 A라는 저당권자한테 추가적으로 건물을 담보 제공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그때 A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결과론적으로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토지만 경우에 신청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민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 이 경매 일괄 경매 신청 청구권이 있어요. 뭐냐 일괄 경매 청구권이 뭐냐니까 A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갑이라는 사람 담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으니까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 건물이 토지 소유자하고 동일인이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A 저당권자는 비록 자기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까지도 일괄로 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토지 일괄 경매 신청을 해서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낙찰되게 되면 예를 들자면요. 낙찰에 따른 배당 금액이 2억 원이다. 그러면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은 토지 경매 대금 플러스 건물 경매 대금의 합계액이잖아요. 그죠? 토지와 건물 경매 대금의 합계액이거든요. 여기에서 A는 배당을 어디에서 배당 받아가지? 건물 이 부분에서는 배당 못 받아갑니다. 토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가 배당을 받아간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한테 뭐 담보 제공을 안 해줬거나 해서 어쨌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낙찰을 받았다. 이때 보니까 성립 안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경매 정보지를 보시니까 말이죠. 건물만 매각, 예? 건물만 매각, 아니면 또 뭐 건물 매각 제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정보지 스피드 옥션에서는 보면 이런 소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만 매각 아니면 건물 매각 제외 이걸 아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때로는 봐가지고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니 제가 아마 지난 그 78강인가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건물이 경매 넘어왔을 적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을 적엔 때로는 봐가지고요. 지상의 건물인데 그 건물이 법정시장권, 즉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 건물이 땅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없다. 그럼 건물 철거 요청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땅은 도망을 안 가. 못 가잖아요. 천재지변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뭡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땅을 훅 팠다 손치더라도 지적도상의 땅의 형상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한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가 정말로 독한 마음 먹고 확 건물 부숴버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건물은 멸실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물이 경매에 진행되었을 경우 우리 더더군다나 어떡한다, 지상 건물을 내 낙찰 받았을 적에, 이 건물이 진정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 그럼 그 권리는 뭐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정지상권, 간섭상의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에 의해서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 또 건물이 괜찮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 안 드립니까? 지상 건물이 보니까 법정지상권을 가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유찰됐다. 그러면 함수를 부어서 입찰 들어가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제가 방송할 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낙찰 받고 무슨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를 설정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처음 들으시는 분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요, 법률적인 측면하고 사실적인 측면,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에는 권리가 지상 건물의 말에 땅에 대한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법정지상권 권리가 없다더라. 그러면 어떡한다 하더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불리합니다. 왜냐면은 건물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근데 건물이 폼이 나요. 아주 폼이 난다고. 오늘 아마 이 사례를 말씀 못 드리면 아마 다음 5월 15일 날인가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5월 15일 날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3차인가 4차인데 성남 지원에 있는, 즉 분당에 있는 이 부동산인데, 땅은 경매 제외고 건물만 딱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그 건물이 보니까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법정지상권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가지지 못하는데 보니까 그 건물이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예. 떨어졌다더라. 이랬을 때 과연 어떤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낭패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더라. 그런데 너무나도 낮은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되었을 경우는 슬프시 한번 입찰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지상 건물을 누가 경매 신청하였느냐, 그러니까 토지 낙찰 받은 사람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토지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지상 건물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철거를 한다면 철거 집행합부는 될 것이지 왜 그걸 굳이 강제경매 신청합니까? 강제경매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제3자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그 금액이 너무나도 너무나 많이 유찰돼가지고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 최저 매각 금액이 결정됐을 경우는 설사 그 지상 건물이 그걸 어떤 법정지상권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슬퍼시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 내 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과 사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르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구축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때는 뭐다? 이 법정지상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법정지상권 하니까,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하니까 네 가지가 있다. 이게 또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뭡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분필 색깔 좀 바꿀게요. 잠깐만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으라. 근데 이거 보니까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 건물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럼 2번 요건 결해버렸어. 물론 이걸 놓고 보게 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런데 어쨌든 2번 요건 결해버렸다고. 그래서 또 나아가서 세 번째도 보니까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 이것도 보면 이것도 맞잖아요. 그죠? 또 네 번째 보니까 뭡니까? 대법원 98-43602로 판결이 의한 뭐다? 단독 저당이어야 된다. 단독 저당만 놓고 보면 A 저당권자 뭡니까? 땅에만 단독으로 담보 잡아서 이게 단독 저당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뭐다? 이 사안 같은 게 이번 요건을 결해버렸다. 왜냐면 토지상에 땅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어쨌든 건물이 있어라 이거지. 예. 4개의 기둥과 4개의 벽면과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 근데 보니까 그런 요건을 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더라. 지상 건물은 어쨌든 봐가지고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근데 우리는 뭐다? 이런 물건을
토지가 경매 나왔다. 이런 물건은 아주, 나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물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공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물론 내공이 대단하신 분들이 뭐 허접한 안종현 경매 스쿨이 영상물 잘 안 보시겠죠. 그래서 돈 벌기 바쁘잖아요. 경매 물건 골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그 물건이 경매 나왔다. 그럼 이게 건물이 이제 건물 신축됐으니까 건물이 그래도 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낙찰 받아야 돼요.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다시 건물 철거 소송한다든지 또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고 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해버리고 또 이게 점유자가 있으면은 확 나가 해가지고 점유자 된 명도 집행을 하고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시키고 이건 초보자들이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초보자들이 이게 한번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토지 및 건물이 경매에 신청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나대지에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다 치자 이거죠. 근데 건물 나대지인데 지상에 건물을 새로이 갑이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진행돼 버렸네. 그죠? 뭐 같이 경매 진행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갑이 A한테 어떻게 나 건물에 대해서 당신한테 추가로 내 담보 저당권 설정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 제공을 안 해줬는데 보니까 등기는 뭐다 갑명의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을 누가 A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쨌든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단 말이죠. 그죠? 땅에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더라. 물론 그렇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 건물까지도 담보 제공해 준다면야 당연히 토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건물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안 해준다. 그런데 보니까 조건이 뭐지? 지상 건물을 갑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랬을 적에 A는 뭐다?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건물까지도 같이 이렇게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리라는 사람이 떡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버렸다. 이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말이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학교 이런 데 가서 강의 막 많이 했어요. 하면서 조금 전에 뭐 나대지상에서 신축하고 나서 땅만 경매된 경우 하다가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뭐 사람들 눈을 끔뻑끔뻑 하고 앉았어요. 뭐 성립되고 자식이 그렇게 모였어요. 지 땅 지가 썼는데, 그죠? 지 땅 지가 썼는데 이게 성립하고 자식을 할 그런 따지고 자식할 필요 없잖아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잠깐만요.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잠깐만 제가 이거 칠판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나대지에서 그죠? 편의상 갑을 할게요. 신축에 따라 가지고 갑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 신청됐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이죠. 이런 경우는 뭐 지가 지 땅 쓰니까 법정지상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임차인과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다.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상가 임차인.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하나 어떻게 보면 애물단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런데 보니까 최초 A라는 사람이 말이죠. A라는 사람이 땅에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요, 토지에 일단 저당권이 설정되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신축하고 신축해서 갑명의로 등기를 해가지고 보존 등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A한테 이때 토지에 대해서 A가 저당권 설정 A한테 추가적으로 담보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당연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나중이겠죠, 그죠? 요때 보니까 문제는 뭐다? 새 건물이니까, 신축 건물이니까 임차인들이 다다다다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때 임차인 A가, 임차인 갑이, 임차인 1로 할게요. 임차인 1이 들어오고, 여기 임차인 2가 들어오고, 여기 임차인 3이 들어왔다. 이 상태에서 어쨌든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뭐, 요 토지 저당권하고 건물 저당권, 이거 잘 들으세요. 요 저당권 이게 같이 일괄해서 뿅, 이렇게 해서 뭐라 했다 하더라, 이게?
임의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임의 경매 신청하니까 이걸 봐가지고 이제 이게 어린한 분이 떡 하니 이제 낙찰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제 이게 법정지상권과 관계없다. 그래서 낙찰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법정지상권과 관계없는데 임차인과는 관계가 있지 않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상이하다 하더라. 일단 어떤 걸 말소기준 권리를 하느냐 하니까 어쨌든 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인데 여기서 보면 토지와 건물로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이 토지와 건물에 어떤 말소기준 권리가 저당권이 동일한 날짜잖아요. 그죠? 같이 토지 건물을 같이 공동담보로 잡는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 날짜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뭘 기준한다 하더니 건물 요구를 기준합니다. 건물 저당권. 우리가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임차인들의 주된 사용 목적물은 어떤 겁니까?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그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입니다. 건물. 그럼 따라서 이게 건물에 저당권 등의 말소 기준 권리가 등기되기 이전에 1번과 2번은 딱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한다 그러면 집원만 전입신고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원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동호수까지 표시해서 전입신고해야 되지만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원만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원은 뭐다? 요때 이미 집원 나와 있잖아요. 집원 나와 있으니까 이때래 가지고 이 날짜 집원으로 해서 전입신고했다. 근데 당신 전입신고 언제 했어? 나 저당권보다 빨라. 1, 2번은 이 사람들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3번은 뭐다? 토지 저당권 D가 된데 또 건물 저당권 D니까 너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는 보면요, 어쨌든 그 법정지상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뭐다 봐가지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낙찰자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래서 지금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상이하다. 말소 기준 권리 상이한데 그때는 어떤 걸 말소 기준 권리를 잡지? 그러니까 건물을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다. 이게 왜 그렇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인의 주된 사용 목적물이 토지가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을 주된 사용 목적물인데 근데 건물의 제한 물건, 즉 저당권 등 이런 제한 물건이 설정되기 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이 전입신고했던 이 사람들은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또 이해가 안 가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요, 굳이 따진다면 1번 임차인하고 2번 임차인은요, 토지 낙찰자한테는 대항을 못 해요. 맞잖아요. 왜? 어린한 사람, 이 사람은요, 토지 및 건물 낙찰자죠. 그죠? 토지 건물 일괄 경매되었으니까 토지 및 건물 낙찰자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1번과 2번은요, 토지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왜? 토지상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했으니까 토지 낙찰자한테 잭소를 못해요. 그렇다면 봐가지고 건물 저당권보다는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잖아요. 그럼 따라 이 사람, 이 1번과 2번은요, 건물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한 사람 못하게. 이 사람 토지 낙찰자 겸 건물 낙찰자잖아요. 이 사람한테 토지 낙찰자 을한테는 대항 못하는데 건물 낙찰자 을한테 대항할 수 있대. 근데 결국은 뭐다 이게? 어리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 뭐다? 이 낙찰자는 요 건물 요걸 말소 기준 권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신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지고요. 이 보시니까 이 위 사안인데 또 오자가 나버렸네. 위 사안의 경우에 법정지상권과는 관계가 없으나 을은 건물 양수인이죠, 그죠? 건물 양수인이잖아요. 건물 양수인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요, 주택 양수인입니다.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진다 이랬을 적에, 그때는 주택 임차인과의 어떤 관계, 주택 임차인을 내가 어떤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나? 아니야. 나 어떤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게,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주택 양수인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주택 양수인 아니죠? 토지. 나는 땅만 낙찰 받으면 토지 양수네, 토지 양수인. 맞잖아요. 토지 양수인이다. 나가서 여기 보니까 뭐 임차인 1, 임차인 뭐 2, 임차인 뭐 3이 있다 손치더라도 을하고요. 임차인 1, 2, 3하고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난 땅만 낙찰 받았지. 근데 주택 양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져야지만 어떻게 한다더라?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인수하냐 인수하지 않느냐 그걸 그때 논하는 것이지. 난 땅만 낙찰받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주택 양수인이냐? 주택 양수인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엄밀히 요렇게 따진다면은 이 어린한 분은 토지 양수인이기 때문에 당장은 임차인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관계가 있다는 거.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분필 색깔 바꿀게요. 요 상태에서 봐가지고 이제 이게 위에다 그림 그려볼게요. 갑에서 토지가 경매 넘어와가지고 을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게 법정상권 이런 게 성립 안 돼요.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 철거야. 근데 사실 건물 철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는 법대로 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봐가지고 그 법대로 안 해본 양반들은 그냥 맨날 법 따지고 앉아있거든. 예. 주변에서 깝깝한 사람들 제법 있어요. 봐가지고 약간 어떤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경직됐더라고. 근데 어쨌든 요 당시에 요거 놓고 보기에는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을은 말이죠. 갑한테 확 건물 부숴라 해가지고 건물 철거 그죠? 철거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뭐다. 당신은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나중에 또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는데 이미 얘기 그 전에 말이지 1번, 2번, 3번에 1번, 2번, 3번 임차인들이 떡하니 전입신고에 살고 있다. 근데 건물이 강제경매 진행 중이다. 근데 보니까 건물이 강제경매 진행 중이다 하면 건물 강제경매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뭐다? 앞에 임차인 1번, 임차인 2번, 임차인 3번이 어떻게? 전입신고에서 떡하니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물은요 사실 법리적 측면에서 따지게 되면 을 말고는 다른 사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강제경매 신청하고 을 본인이 들어가서 만약에 나중에 낙찰 받는다 할지라도 1, 2, 3번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어쨌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그죠?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토지가 경매 진행되었을 때에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임차인 지상의 건물이 임차인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이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액이 대충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바웃들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건물에 누가 들어와? 많이 들어가요. 요즘 저 뉴스 안 봅니까? 또 어딘가 그렇게 보니까 전세 사기 그 피해자 해가지고 한 번은 또 이게 목숨을 버리셨대 보니까 많다니까 주변에 많아.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건 말이죠. 지금 내가 28분이니까 여기서 1부 방송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구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신축한 경우 그 이하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